712번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인수분해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자, 보니까 1을 딱 대입해버리면 없어지고 2K-2K 없어지겠네요. 따라서 x-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2차식을 여러분들이 자, 인수를 하나 찾았으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자, 바로 우리가 끼워 맞추기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죠. x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x 제곱이 되면 되고 상수가 마이너스 2k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플러스 2k가 되면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리고 자,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하면 벌써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없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바로 요게 인수분해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실근 하나 x 이꼴 1이 하나 나오잖아요. 따라서 다른 이 2차 방정식, 이 방정식이 바로 2차 방정식이 바로 두 허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근을 한번 구해 보세요. x제곱은 마이너스 2k가 될 것이고 얘가 흑은을 가지려면 한번 생각해 보면 x제곱이 만약에 양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실근 두 개가 되고 x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3이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루트 3i가 되겠죠. 자, 즉 어디가 이 값이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음수를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2k가 무엇이 되면 음수가 되면 흑은을 갖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k가 0보다 적으니까 결론적으로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0은 0이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면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k가 양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k의 최소값은 0보다 큰 정수의 가장 작은 최소값은 바로 k가 1일 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1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겠죠. 짝수 판별식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X항이 없어요. 그죠? X항이 없으면 X항을 뭐로? 0X니까 다시 보세요. 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2K 이꼴 0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0도 짝수로 취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4분의 D로 가도 됩니다. 그 반의 제곱 0의 반은 0이니까 반의 제곱은 0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바로 2K가 음수가 되면 된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그죠? 따라서 K는 무엇이 된다? 양수가 된다. 이렇게 체크해도 판별식으로 체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건에 대한 3차 고차식의 바로 실근 흑은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이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13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바로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바로 근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자체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 자리에 먼저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k-k 사라지고 여기 3과 여기 1이 마이너스 4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x-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x 제곱이 되어야 되고, 자, 상수항이 마이너스 k니까 여기가 벌써 마이너스 1이니까 반드시 플러스 k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항으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4x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자, 근이 x 이꼴 하나에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꼴 0에서 바로 두 개의 글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이 2차 방정식은 일단은 실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체크하면 안 되죠. 왜냐?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될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하나가 1이고 하나가 5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이 같아져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절대로 1을 실근으로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즉, 이 2차 방정식은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절대로 x는 1을 근으로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가 아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따라서 b의 제곱 9가 되고 마이너스 4배에 a가 1, c가 k가 되어서 바로 얘가 0보다 클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1을 대입하면 성립하면 안 되죠. 따라서 1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9가 4k보다 크겠죠, 그죠? 따라서 k는 누구보다 작다. 4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k는 절대로 무엇이 되면 안 된다? 자, 1-3이 마이너스 2니까 이항하면 절대로 k는 2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자, 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 2가 여기 되고요. 이 4분의 9는 2보다는 크죠. 따라서 4분의 9보다 작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수직순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4분의 9보다 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K값이. 그런데 누구는 되어서는 안 된다. 2는 되어서는 안 되니까 2도 뭐 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K는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는 크고 K는 4분의 9보다 작은 이 범위 속에 K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K 값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2도 될 수 없다. 이 부분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자,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바로 세실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변은 여기에서 근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그 근을 우리가 지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하고, 베타가 더 크다고 우리가 간주를 합시다. 왜 그러냐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1과 알파와 베타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베타가 더 크다고 선생님이 먼저 간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지만 1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가장 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 빗변일 때와 베타가 빗변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로 표현했으니까 바로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3에 부호받으니까 3이 되고, 자, 두근의 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1분의 k가 되어서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빗변이 1일 때와 빗변이 베타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첫 번째, 자, 빗변, 가장 긴 변이죠. 직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이 빗변이잖아요. 그죠? 자, 빗변의 길이가 무엇일 때,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자, 빗변의 길이가 1이고 나머지 두 변이 알파, 베타가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된다? 바로 빗변의 제곱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곱의 합이니까 뭐 되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이죠. 합의 제곱, 합이 3이니까 합의 제곱 9에다가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이 바로 K가 되겠네요. 얘가 1이 되는 경우다. 따라서 이 K는 얼마가 된다? 8이 될 것이고,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4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K의 범위는 아무리 커봤자 4분의 9밖에 안 되죠. 근데 K는 4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빗변이 1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두 번째, 자, 빗변의 길이를 무엇으로 생각하자? 바로 베타라고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베타가 빗변이고, 자, 그럼 나머지 한 변이 바로 1이 되니까 알파 제곱과 1의 제곱을 더하면 바로 베타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바로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합이 얼마죠? 합이 3이니까 3의 제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자, 차는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표현하면 4배의 곱이니까 바로 4K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4배의 곱이니까 바로 4K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K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맞나요? 자, 우리가 지금 차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미안합니다. 얘가 3이잖아요. 그죠? 얘가 3이니까 얘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바로 3분의 1이 되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9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분의 1이 바로 4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4K는 얼마가 되죠? 9분의 81에서 9분의 1을 빼니까 9분의 8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와 80을 약분하면 20이 되어서 K 값은 바로 9분의 20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9분의 20은 4분의 90보다 4분의 9보다 어떻겠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면 4분의 9와 9분의 20을 비교하면요. 36으로 통분을 한다면 얘는 4배가 되었으니까 80이 되고요. 얘는 36으로 통분하면 9배가 되니까 81이 되죠. 따라서 9분의 20이 바로 4분의 9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9분의 20은 한 이 정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9분의 20이 있으니까 K가 바로 무엇으로 9분의 20으로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빗변이 1일 때는 K가 4가 나와서 되지 않았지만, 자, 빗변을 베타로 나왔을 때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K가 9분의 2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서 베타가 빗변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음수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합이 3이고 바로 차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바로 물론 차가 여기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을 이용해서 바로 K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714번 우리 여러분들 당시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곱셈 공식을 공부할 때 이거 기억나나요? 이 3차 방정식이 세근의 알파 베타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기억납니까? 바로 스마일 공식. 알파와 알파가 제일 멀리 있고 자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이렇게 했을 때 웃는 얼굴처럼 생겨서 스마일 공식이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바로 이것의 합은 이거의 답은 바로 뭐라고요? 기억나나요? 합과 둘은 곱하고 마이너스 차가 바로 답이 된다고 했죠. 자, 그 증명은 보통 여기 아마도 풀이집도 그렇게 증명을 했을 건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세 근의 합이 어떻게 되죠? 세 근의 합이 바로 A분의 B의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무수로 바꾸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로 이렇게 바꾸고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어떻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감마 플러스 알파는 무엇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바꾸면 사라지고 나머지 남는 것이 합둘차 합둘차 곱이죠. 미안합니다. 합둘차 곱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합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둘은 둘씩 곱한 거죠. 자, 이것분의 바로 최고차의 개수분의 x 개수의 b니까 1분의 1이 되어서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곱은 최고차의 개수의 상수항의 부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어서 정답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바로 스마일 공식은 합둘차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15번입니다. 3차 방정식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수식은 통분을 할 수가 있죠. 무엇으로 통분할 수 있습니까? 공통분모를 무엇으로 만들면 되죠? 바로 알파, 베타, 감마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가 감마만큼 배가 되었으니까 1에다가 감마를 더해주면 되고 베타 감마는 알파 배가 되었으니까 1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 되겠죠. 감마 알파는 베타 배가 되었으니까 베타로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근의 곱은 어떻게 나타나죠? 자, 1분의 바로 상수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알파와 베타의 감마의 합은 자, A분의 B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어서 마이너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간단하게 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항상 이렇게 분수 형태가 나타나면 통분을 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16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주지 않았고 세근을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좀 특이하네요. 그죠? 그런데 또 다음에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무슨 어떤 규칙이 또 없습니다. 그죠? 통일된 형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알파 마이너스 4와 알파 마이너스 1은요. 야에다가 3을 더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이 되죠. 베타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해버리면 베타 플러스 2가 되죠. 감마 플러스 1에다가 3을 더해버리면 바로 감마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놈의 보통 그걸 우리가 한 문자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알파, 베타, 감마를 벌써 표현해 놓았으니까 자, 이 알파 마이너스 4를 알파 다시 베타 마이너스 1을 베타 다시 감마 플러스 1을 감마 다시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세 근을 알파 다시 베타 다시 감마 다시로 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알파 마이너스 1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바로 알파 다시에다가 3을 더하면 되고 베타 플러스 2는 베타 다시에다가 2를 더하면 3을 더하면 되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다가 3을 더하면 되잖아요. 감마 플러스 4는 감마 다시에다가 얼마를? 3을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나요? 자, 따라서 이 식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적으면 되겠습니까? 3을 무엇으로 보고? 바로 x로 보고 우리가 전개를 한다는 거 우리 앞에서부터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죠? 3의 세제곱, 그리고 3의 제곱이죠. 그리고 기억나나요? 3이고, 여기는 상수항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합, 둘, 곱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합둘곱이란 바로 이 근 알파 다시 플러스 베타 다시 감마 다시의 합둘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근의 합은 무엇이 됩니까? 1분의 3의 부반대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둘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1분의 마이너스 5 부호 바꾸면 되죠. 그대로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곱은 뭐가 들어가죠? 1분의 마이너스 1의 세 번째 상수항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자, 1분의 마이너스 1의 부호 반대인 1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바로 3의 세제곱과 3의 제곱에 3을 곱했는데 마이너스니까 이 자체가 3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둘과 이 3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합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합은 물론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지만 형태가 그냥 요 둘이고 우리가 서마일 공식에서 합둘 차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없어져서 여기에 합둘 원래 여기 차가 나오거든요. 차곱 이런 식으로 바로 서마일 공식이 유도가 되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대로 합둘 차곱 형태는 아니지만 이 3과 마이너스 15를 곱하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5가 되고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어서 2번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스마일 공식의 합돌 차곱도 이런 형태로 증명이 되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이 형태를 봤을 때 왜 근이 알파, 베타, 감마로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어졌느냐? 바로 질문하는 거와 비교하면 이 알파 마이너스 4에서 3을 더한 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에서 3을 더한 게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1에서 3을 더한 게 감마 플러스 4가 되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이 식을 전개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17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의 비가 1대 2대 4니까 그 세근을 어떻게 두면 될까요? 알파, 2알파, 이렇게 4알파. 이렇게 두는 게 최고죠. 물론 여기서 알파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되면 모든 건이 0이 되니까 이런 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에서 알파를 찾을 수가 있나요? 바로 세근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보반대가 되니까 1분의 마이너스 14의 보반대 1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근을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7알파가 되겠죠. 1알파, 2알파, 4알파니까 7알파가 되는데 그게 바로 얼마다? 바로 1분의 마이너스 14의 보반대니까 세근의 합이 14가 되죠. 그 말은 알파가 바로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근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2와 4와 바로 8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2, 4, 8이 바로 세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바로 둘이죠. 1분의 A가 되어서 둘씩 곱한 게 A가 되겠네요. 그럼 2, 4, 8이 되고 4, 8이 32 그리고 28이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8과 8을 더하니까 바로 얼마 된다? 56이 된다는 것이고, 자, B는 1분의 상수항의 보반대 마이너스 B가 바로 세근의 곱이 되겠죠. 2와 4와 8을 곱하면 2, 4, 8이 되어서 8, 8이 64가 되니까 그러므로 B 값은 마이너스 64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56, B는 마이너스 64가 되니까 A 플러스 B는 바로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18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 정수래요. 모두 정수. 그런데 그 세 근이 있는데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라고 하네요. 그러면 한 근을 알파로 둔다면 다른 한 근은 2알파로 둘 수가 있겠죠. 두 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 근이 모두 다 정수인데 또 다른 한 근이 있어야 되니까 베타로 표현하면 바로 세 근 중에 두 근은 바로 두 배의 관계가 있고 나머지 한 근은 따로 베타로 존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는 모두 다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수가 큰 힌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권이 주어졌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일단 세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세 근의 합은 3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이것은 1분의 마이너스 5에 1분의 마이너스 5에 반대가 되니까 5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둘은 어떻게 되죠? 둘씩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2알파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2알파 베타가 되고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가 되죠. 이게 둘이죠. 그 둘을 다시 정리해 보면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베타가 되겠네요. 그죠? 그게 얼마가 된다? 바로 1분의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근을 다 곱해버리면 2 알파 제곱 베타가 되겠네요. 그죠? 그게 바로 1분의 K의 바로 부반대가 되어서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K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보면 얘는 지금 무엇입니까? 알파 베타의 관계고 여기도 알파 베타의 관계인데 어떻습니까? 얘는 알파 베타가 1차식으로 되어 있고 얘는 몇 차식으로 되어 있다? 2차식으로 되어 있죠.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1차식을 2차식으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베타 자리에 바로 뭘 대입하자? 5-3알파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1차를 2차로 대입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적어보면 2알파 제곱에 2알파 제곱에 자 플러스 3알파가 되고 3알파에다가 베타를 곱해줘야 되니까 베타가 바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알파가 되는 거죠. 얘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9알파 제곱이 되니까 2알파 제곱과 처리해버리면 마이너스 7알파 제곱이 되고 자 3호 15알파 이꼴 2가 되어서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7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알파 플러스 2는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7하고 1, 2하고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7알파 마이너스 1과 알파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알파는 7분의 1이나 또는 알파는 2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 근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7분의 1이 탈락이 되어서 알파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알파가 2니까 베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자리에 2를 대입하면 5-6이 되어서 베타는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K의 값은 여기에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두 배의 알파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K는 2 곱하기 4 곱하기 1 바로 8이 바로 이 문제의 K값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1차식과 2차식의 바로 연립 방정식은 항상 1차를 2차로 대입한다는 거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x세제곱의 개수가 바로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근이 주어졌을 때, 자,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 무조건 x 세제곱을 적고요. 그 다음에 뭐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뭐 이 세근의 합을 적어주죠. 합 x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둘의 둘씩 곱한 거죠. 둘의 x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곱 이꼴 0 형태가 된다고 했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나중에 주어지는 대로 1이면 그냥 1을 곱해서 그대로 놔두면 되겠지만 어떤 상수 A라면 A를 곱해주기만 하면 바로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합둘곱을 찾아서 나타내 준다는 거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그 근이 역수근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따라서 역수근의 방정식은 굳이 합둘곱을 찾아서 뭐 여러분들이 풀이집에 있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역수근 방정식은 역순으로 거꾸로 읽으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 상수항 1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어서 1x 세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바로 2차항이 되겠죠.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1차항의 개수가 되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1이 바로 상수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역수근 방정식, 단수근 방정식을 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이 세 건을 가지고 합둘곱을 찾아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자, 역수근 방정식은 바로 어떻게 읽어주면 된다?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역순으로 바로 개수들을 바로 설정해주면 그게 바로
역수건 방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x 세제곱에서 1이니까 1이면 그대로 놔둬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